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대한민국 건설 명가를 들라면 우선 생각나는 기업이 현대건설, 동아건설, 대림산업, 삼부토건 등이 떠오를 것입니다. 건설업계에선 이들과 견주는 회사로 삼한기업을 서슴없이 꼽습니다. 삼한기업은 우리나라 건설 역사를 만들어낸 회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1960년대 워커힐 호텔과 종로의 3.1빌딩, 신라호텔 등을 지은 회사입니다. 그런 건설 명가가 지금은 중견기업에 팔려나가 이름만 유지할 정도로 초라해지고 말았습니다. 건설업계의 대부로 칭했던 삼한기업 최종환 창업회장과 그 집안이 왜 몰락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3월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회장이 타계했을 때 최종환 회장은 한 일간지에 이리도 황망히 가셨습니까? 아직도 회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무얼 그리 급히 가셨습니까? 로 시작되는 구구절절한 조사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건설 창업 1세대로서 정주영 회장하고 형님 아우하는 관계였습니다. 최 회장은 1924년 서울 종로에서 5남 2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환자는 돌림자였고 종자는 종로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집안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절 지금이 초등학교격인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생업 전선에 뛰어듭니다. 형들은 이미 수도나 난방공사 자재를 생산하는 일본 회사에 취직해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때 형들이 회사에서 쓰다 남은 자투리 파이프를 집에 가져와 가공해서 다시 파는 것을 보고 기계 제작소를 설립했습니다. 해방 후 최 회장은 형들과 함께 삼한기업을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토목, 수도, 난방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삼한이라는 이름은 형제들 모두 한자 돌림이라 삼형제가 설립했다고 해서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때가 1946년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주로 미군 공사를 수주하며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6.25 전쟁이 나기 전 강원도 영월 등 7개 광산 지역에 미국인 광산기술자용 주택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하다가 전쟁으로 공사도 중단되고 건물도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서울 수복호 미군 공사 관계자가 당시 돈 2천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해줘 삼만이 기적적으로 생환하게 됩니다. 미군들한테 신용을 얻은 삼만은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만을 대내외에 알린 것은 1962년 발주한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 공사였습니다. 기라성 같은 건설회사를 누르고 삼만이 공개 입찰해서 낙찰받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삼만은 대형 호텔이나 빌딩을 대량 수주하게 됩니다. 조선호텔을 비롯해 서울 태평로의 삼성본관 건물, 그 유명한 3.1빌딩, 신라호텔 등을 지어 건설 명가로서의 위용을 자랑합니다. 지금의 서초동 검찰청사와 국립극장도 삼만이 작품입니다. 건물을 하도 잘 지어서 건축에는 삼만이라는 얘기가 업계에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은 국내에 만족하지 않고 일찍 해외에 눈을 돌려 해외 건설이 초석을 다집니다. 1960년대 베트남에 진출해 베트남 진출이 교도부를 만들었습니다. 1973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속도로를 수주한 것은 국내 기업 중동 진출 1호 공사였습니다. 여기서 재미는 못 봤지만 공기를 맞추기 위해 횃불을 밝히며 야간 공사를 강행해 당시 파이잘구 강으로부터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우디에서 6천만 달러의 대규모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냅니다. 중동에서의 횃불 신화는 이처럼 삼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삼만이 성공을 보고 국내 건설사들이 중동으로 몰려들어 중동건설이 드림을 이어갔습니다. 삼만이 최전성기 때는 국내 시공 능력 4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외에서 건설 명가로 명성이 자자했지만 진작 일반 국민들에겐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건설은 현대아파트라는 브랜드가 동시에 어필했고 대림건설 역시 대림아파트를 지으며 광고전 등을 많이 했지만 삼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지었지만 삼한은 광고 등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아파트 광고를 하는 건설사들을 오히려 안쓰럽다고까지 혹평했습니다. 건설회사는 건물을 잘 지으면 그만이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두 형과가 함께 했던 동업도 모두 청산해 한때 삼만은 친인척이 근무하지 않는 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최 회장은 한국 건설업이 1세대 기업인으로서의 자존심이 대단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문어발식 경영으로 그룹을 팽창할 때도 식품업이나 관광업에 진출한 적은 있지만 대부분 건설 관련 회사에 치중하는 등 보수적인 경영으로 일관했습니다.
회사를 피하기 위해 광고나 언론 노출 등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최창업 회장은 회사 창립 50주년이 되던 1996년 외동아들에게 그룹 회장직을 물려주고 명예회장으로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명예회장으로 있으면서도 회사에 매일 출근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지병을 얻어 몇 년간 자택에서 요양을 하다가 2012년 영면하고 말았습니다. 최종환 회장이 물러나고 그룹 전면에 나선 이가 외동아들인 최용건 회장입니다. 최용건 회장은 경기고를 나와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한 엘리트 재벌 2세였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삼만기업 기조실장을 맡으면서 일찍부터 후계 수업을 받았습니다. 회장직을 맡기 10여 년 전부터 삼만기업 사장직을 맡아 어느 정도 경영 수업은 받은 상태였습니다. 삼만이 내리막길은 최용건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았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파트 사업 등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가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 한번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나 워낙 내실이 든든한 회사라 무리 없이 그 위기는 넘어갑니다. 그러다 2009년 금융위기 때 또 한 번 위기가 닥칩니다. 2011년에는 부실자회사인 신민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3만 기업이 참가를 결정하면서 회사에 180억 원의 피해를 끼칩니다. 이 때문에 3만 기업은 그 이듬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고 최용건 회장은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최용건 회장은 3만 기업이 대표이사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자리에서 모두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은 법정관리 178일 만에 졸업하는 저력을 발휘합니다. 회사 자산 등을 팔고 기사회생한 것입니다.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최 회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일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옵니다. 회사 노조가 최 회장을 비자금 및 불법 차명계좌 운용 혐의로 1차로 고발합니다. 이어서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어져 100억 원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노조의 고발은 2차, 3차로 이어집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최 회장의 여동생이 오빠를 상대로 3번에 걸쳐 고발한 사건입니다. 여동생은 특히 두 번째 고발에서 최 회장이 일본과 미국 내 비자금 및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폭로해 파란을 몰고 왔습니다.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친오빠를 거의 파렴치범으로까지 묘사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도하 언론에서 남매의 난이 일어났다고 대서특필하는 데까지 비화됐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최용건 회장 일가의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 선임을 부결시켜버린 사건입니다. 소액주주들의 반란은 경제계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최용건 회장의 경영 행위가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얘기들이 당시 제기에 파다했습니다. 최 회장의 일가의 기행은 재벌 자제들이 일탈을 그린 영화 베테랑에서 묘사됐던 모습과 비슷한 일들도 많이 일어났다고 법정에서 폭로된 적도 있었습니다. 3만 기업 임원들이 최 회장한테 숱하게 구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한 일간지는 폭행을 당한 임직원들이 인터뷰를 생생하게 전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최용건 회장의 아들마저 폭행에 가담한 적도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건설회사들이 특성상 욕설과 일정 부분이 폭행은 있었다고 하나 그런 현상은 대부분 창업회장 세대 때 1인대 2세 회장 때 버젓이 일어났다고 하니 믿기지 않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이 연일 폭로와 고발로 회사는 멍들고 말았고 주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2015년 3만 기업은 완전 자본장식으로 상작이 폐지되기에 이릅니다. 선친이 만든 건설명가 3만원 창립 7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후 3만원 요즘 신흥재벌로 떠오른 SM그룹에서 인수해 이름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SM그룹도 재미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무섭게 사세를 확대하고 있는 이 기업은 한때 이낙연 현 민주당 대표의 동생과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을 전문 경영인으로 영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SM그룹은 나중에 별도로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3만원 2세 경영인인 최용건 회장 대회에 와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1996년 회장에 취임했을 때 단독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너무 답답했었던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질문 요지를 잘 몰라 엉뚱한 답변을 수없이 해서 의아해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참모진이 외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한글 이해력이 조금 늦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나중에 경영하는 것을 보고 단순한 이해력 부족이 아니었구나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늘 3만 기업이 흥망성쇠를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2세, 3세 경영인이 경영 능력 부분입니다. 특히 2세, 3세 경영인 중에는 창업회장이 권위주의 경영 방식을 물려받았지만 진정한 기업가 정신은 이어받지 못한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3만 기업 최종환 창업회장은 불구리 도전 정신과 탁월한 예지력이 있었지만 2세 회장은 그 정신을 승계받지 못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